수산물의 성분 측정도 529를 합니다. 여기는 보면은 pH에 대한 개념을 합니다. 이것만 좀 이해하시면 좀 되겠더라고요. pH 개념인데 그 밑에가 핵심입니다. pH 측정도가 화학적 간능 정밀 화학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화학적 간능학 측면에서 화학적, 세분학적, 세분학적, 화학적 측정 방법, VBM이라든지 TMA 같은 어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pH 16페이지입니다. 이겁니다. 중간에 요거만 이해하면 다 되더라고요. pH가. 근데 잘 안 돼서 그렇지. 읽어볼게요. 수산물의 선도가 저하되면 일단 첫 번째 저하됩니다. 죽으면 저하되겠지. 일단 미생물 세균이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되면 세균이 수소이온 H+를 활용하면서 H가 있어야 됩니다. 산이 생성됩니다. 아까 해당 작용은 젖산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H+가 이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산의 생성과 비례하여 pH 농도가 낮아집니다. 산이 높으면은 pH 농도는 낮습니다. 교수들 그렇게 봅니다. 낮아지면서 산성 상태가 된답니다. 이 산의 작용으로 이 산에 작용해가지고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어패류의 자기소화입니다. 이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이때 단백질 기능은 생태 구성이나 세포소 등의 조직 근육을 구성하는 되면서 이때 단백질 병선이 되면서 항을 또 암모니아 등을 생성되면서 됩니다. 생성되어서 부패로 갑니다. 이들 항 등이 공기에 노출되면은 사람이 썩었네 부피치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어디 다닌 김경 친구 이걸 하면서 읽어봐라 친구한테 김 읽어봐. 맞아. 맞대.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저 친구와 같이 이렇게 있고 옆에 있고 하니까 계속 그 친구 진짜 이쪽에 이제 박사하다 보니까 바로 즉각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답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친구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ATP도 죽으면은 무조건 감소다. 증가라는 말이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회 2차 문제도 일반 수험생에 그렇게 뺏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먼저 선도가 저하된 미생물이 발육합니다. 걔가 하면서 이 미생물이 활성화되면서 수소이온 수소이온을 씁니다. 쓰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가 뭡니까? 산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교수들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젖산이 생성되니까 미생물 활용 발송하고 젖산이 계속 생성되니까 결국 그것이 자체 내에 호소가 자기 소화를 거치면서 부패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말만 돌려서 그렇지 아까 전에 X성분 그러면 고분자였던 그걸 저분자로 분해시키면서 자기 소화를 분해시키면서 부패치로 가는 게 X성분을 이용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고 자기 소화에서 단백질이 고분자 되어 있는 게 저분자로 변하면서 부피치로 간다. 아미노라든지 암모니아를 발생한다. 그 말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만 측정하는 것이 pH를 수소이온 농도로 측정하는 상이니까 pH라는 측정 농도의 시스템을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헷갈딱 하는 거예요. 논리는 다 똑같습니다. 이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시죠. pH 농도가 저하된다는 것은 그렇죠. 말이에요. 저하된다는 건 산성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산이 없다면은 pH 농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수치가 낮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pH 농도가 뭐죠? 아니 헷갈려. 그러니까 산이 많으면은 젖산이 많으면 얘는 농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pH가 높아지면 젖산이 작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잡더라고. 예? 반비례 관계. 네, 반비례 관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젖산이 많으면은 결국은 부패로 지금 빨리 달려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해당작용은 ATP 감소에다가 젖산이 생성됨으로 부패로 가잖아요. 젖산이 생성되면 안 돼요. 그건 왜?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젖산이 생성되는 거예요.
젖살이 많다는 것은 그 측정하는 수치가 pH로 보니까 젖살이 많으면 pH 농도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수들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패에 관계되는 거는 변폐, 탄수화물 지진이 변하는 변폐, 산패, 지질산소화학 변화. 일반적으로 곡물에 탄수화물이 많지만 우리도 한천 같은 데가 많더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요. 개념 탄생, 수소이온 농도 pH 탄생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미국의 국립 하여튼 누군가는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내용 시약 같은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안 오겠죠. 세라센인가 이 사람이 만들었대요. 그러겠고. 그 pH 시약은 리터머스 페놀프탈렌의 실험 방법을 한답니다. 넘겨볼게요, 일단. 그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저도 잘 모르는 거 그냥 무릎으로 쳤습니다. 리트머스 산이고, 페놀프탈렌이 있고요. 그리고 메틸 오렌지 용액으로 실험을 한답니다. 이런 pH가. 이것까지는 안 오겠지만, 있는갑다 정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5번입니다. pH와 산수도 관련성, 동계로 해동 후 해동 금지 식품 pH 관련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데 툭툭 떠져 놨거든요. pH는 아까 H 더하기 수소이온 농도를 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성도가 많이 높아지면은 썩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산성도가 높아진다는 거 썩어간다니까 신수도 떨어진다는 거고, 그리고 동결했을 때는 pH라든지 수분 활성도를 활용을 못합니다. 그것이 풀어버리면 해동할 때 액상이 되죠. 액상이 되면서 미생물이 발생하죠. 미생물이 발생한다는 것은 젖살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걸 측정하는 게 pH를 측정해가지고 재해동을 금지하는 시스템이 pH 측정한다는 겁니다. 우리 해썹 같은 데 이거 다 씁니다. pH 측정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5번에 2번 보세요. 반면 pH가 낮아지면 산수도 높아져서 산성이 되고 신맛이 난다. 이 경우 화학 반응으로 촉발하여 산성이 작으로 부패 단계로 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pH가 일정한 수준이 있어야지 너희들이 재해동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동 사기를 치면은 pH 정도를 딱 갖다 줘요. 그럼 식품에서는 신선한 초기에 신선한 거 얼마, 초기 부패는 얼마 이렇게 탁 놓더라는 거죠. 그 근데 얘기할 때는 pH 쓸 때 P자는 소자, H는 대문자 쓴다는데 이거 있잖아. 그래 안 썼잖아. 이건 오타네요. 오타다. 야, 예, 이거 오타입니다. 우와, 예, 맞습니다. 이거. 아니 나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아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안 보여. 금방 보면서도 안 보였어. 맞아. 이거 언제 또 바뀌었네. 참, 난 우스갯소리를 하려 했는데. 아니야. 못 봤어. 저 금방 보면서도 못 봤어. 왜냐면 지금 머리는 이게 보는 거 아니고 pH 개념 아니야. 형. 네? 야, 밑에 6번에 보면 앞에도 이렇게 바꿔놓고 뒤에는 맞고 뭐 이러냐. 네.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pH는 액상이 돼야 실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화학적 판정 관련성은 pH 부패 수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또 요소도 pH 이제 보면요. 선도 판문점 화학적 방법으로 VBM, pH 등이 있는데 pH는 상호 호등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호등에 불가능한 게 뭐 있습니까? VBM, pH, TMA 3개가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딱 시험 보기 좋네요. 예, 3개가 있다. 누가 떨어뜨리려고 이걸 했다가 우리를 맞고 좋네. TMA 측정법, VBM 측정법, pH 측정법은 상하오리는 못합니다. 아까 말 상하오리는요, 죽자마자 호소가 분해돼가지고, 요소가 분해돼, 요소입니다. 호소 아닙니다. 요소가 분해돼가지고, 우리가 오줌 누면 요소가 생긴다잖아요. 요소가 분해돼가지고 바로 암모니아로 변하기 때문에, 부피치가 바로 있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pH 수치와 기준 부패의 초기 판정은 하러 7.2, 적색어, 백색어, 그리고 세월호는 7.7이네요. 그럼 제일 낮은 놈이 뭐야? 적색어가 제일 낮네요. 초기 부패가 제일 낮네요. 이런 거 안 되길 바라야죠. 각감도가 제일 높네요. 그죠? 왜 그런 겁니까? 등이 딱 이렇게 껍질이 막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넘어갑니다. 저도 이렇게 강의해놔야 좀 머리가 돌아갈 거니까. 연제품 가공 시 고기가리와 pH 상관관계입니다. 이제 되죠. 그러니까 고기는 신선하고 또는 동결이라든지 했을 때는 pH라든지 이런 측정을 못합니다. 액상이 돼야만이 pH가 된다. 액상이 돼야만이 미생물이 신난다고 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생물 움직이는 거는 산이 증가됐다는 거죠. 산이 증가돼야만이 미생물이 발육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pH를 측정한답니다. 그래, 부패 방지를 위해서, 물론 부패 방지를 위해서 보존료 같은 것도 첨가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이어서 이제 미생물 보존료 첨가를 하면서 미생물 방지를 하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때 그 액상을 하면서 보존료 같은 것도 첨가하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조건이죠. 그래서 뭐 보면은 범위 겔 상태가 있습니다. pH가 8.0 상태가 좋네요. 쫀득쫀득하는 게 조리입니다. 겔 상태에 되는 일을 조리라 합니다. 탈락시조 망상구조 6.5에서 7.5는 망상구조로 씁니다. 6점 이하는 점소설 있고 가열라에도 탈락성이 있어서 맛이 같습니다. 근데 6점 이하 pH 6.0 이하는 어묵이라도 이런 걸 쓰면 안 되겠네, 그죠? 실험 방법은 pH 리터 머서지 pH 미터기 유리 전극을 실험한답니다. 강산성은 3.0, 약산성 이거는 우리 먹고 정현정 씨가 이렇게 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pH 측정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탄력의 성 좋은 망상 구조는 pH가 6.7에서 8.7이다. 그리고 pH 8.0은요 쫀득쫀득한 졸 상태입니다. 졸이 결이 돼가지고 망상 구조 쫙 돼 있는 것이 6.5에서 7.5가 된답니다. 이때 pH를 한답니다. 저도 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자료가 이것보다 더 다음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1차하고 2차하고도 가는데 1차 문제가 쉽게 넘어갈지도 몰라도 2차 문제가 요거 볼게요. 결국은 이게 뭡니까? 수산물의 신수도 측정입니다. 신수도 측정. 그러니까 생사, 해당작용, 사후경직, 해경, 자기수와 부패인데 결국은 이걸 지금 다 깔은 겁니다. 그래서 생사가 되고 해당작용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사후강직이 있는데 사후강직이라고 해서 자기가 죽으니까 외부 충격으로 와서 보수성이라는 개념을 뚫고요. 보수성이라는 말을 뜹니다. 이게 풀리버리면은 근육이 팍 풀리는 게 해결 아닙니까? 결국은 신수도 측정이 돼야만이 죽고 나서 우리가 부패가 안 되고 우리가 군인이 안전하게 식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를 측정하는 개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류 검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부사 간능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밀 검사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신수도 측정은 교수들은 어떻게 빼냐면 우리가 지금 수산물하고 가공품을 있잖아요. 검사할 때는 서류 검사, 간능 검사, 정밀 검사 이렇게 뺐지만 신수도 측정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교수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간능 검사 그리고 화학 검사 생물학적 검사 또는 미생물적 검사 이런 식으로 나누었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간능 검사는 오감으로 하죠. 오감으로 하는데 가장 보는 거는 R이다. 컨택을 해야 됩니다. 에이 영어 쓰지만 헷갈리는데 컨택을 보는 게 먼저 보고 정말 빠릿빠릿하네. 살았네. 꼬리가 이상하네. 항문에서 뭐가 나왔네. 그럼 벌써 간 거예요. 오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측정 방법이 있고 세분학적은 아까 전에 뭡니까 조기 부패고 뭐 이게 있었죠. 뭐 10만에서 100만 원이요. 1500만 맛이 같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세분학적입니다. 근데 화학적 측정 방법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한 건 이겁니다. 화학적 측정 방법이 있는데 많은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TP는 여기서 ATP는 변화에 대한 것은 K값이다 이런 개념을 뺐습니다. 신선한. 그러니까 해당 작용은 ATP 맞습니까? 트리메탈암이 맞죠? ATP 감소, 저산, 생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험서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ATP라는 개념이 탁 튀어나왔고요. 그 전에 살아있는 게 아까 전에 TCA 사이클. 살아있을 때 쓰는 게 TCA 사이클, ATP, 그리고 나서 크리티안 뭐 이라는 게 있잖아요. 크리티칸 P, 뭐 이거. 얘도 살아있을 때 생각하니까 죽으면 크리티컬 P인가, 그리고 TCA라든지 ATP는 다운되는 거야. 정지 다운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당되고 있는 ATP 다운, 저산, 생성. 그래서 ATP 변화를 따라가지고 K값 측정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K값 측정이 나오고 신선한 핵감에 쓴다 이런 얘기를. 왜? ATP는 신선하다는 건 ATP가 변화가 되더라도 그 상태에서 정지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그 변화 신선한 핵감에 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논리가 그렇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질소화합물이니까 VBM 하고 있고요. 뭐 TCO, VRM 뭐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그저 TMA는 트리메탄 아미노 옥시드가 변한다 그랬습니다. 4번은 P는 소문자입니다. H가 대문자입니다. 질소, H가 질소잖아요. 아, 질소 맞아? 지금 헷갈리는 수소. 아, 수소, 그렇죠. 수소 이온 농도, 수소 이온 농도 측정법입니다. 농도 측정법입니다. 얘는 질소 화합물이죠. 맞죠? 질소 화합물인가? 그렇죠.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거는, TMA하고 VBM, ATP는 행정기본식 기출문은 다 놓았습니다. VRS도 있고 뭐 됐지만. 그래서 오늘 이걸 얘기한 겁니다, 지금. 수소 이온은, 농도는 H를 쓸 수 있는 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액상.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 H 쓰다 보니까 pH라는 개념에서 칠은 중성, 알로는 산성, 울로는 염기성, 알칼리성 이렇게 개념을 잡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pH 농도 높다 그러면은 산이 낮다는 거죠. 그럼 산이 낮다니까 신선하겠죠. 이런 개념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반비례라 개념이 있죠. 반비례. 그래요. 하여튼 그 다른 걸 잊어버리고 이런 거 pH를 썼으면 높다, 농도가 높다, 산성이 낮다. pH 농도가 낮아졌다. 그러면은 산이 증가했다. 그러면 뭐야? 미생물이 바글바글하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죠. 맞죠? 맞잖아. 그래? 그건 농도가 아까 왜 농도. 낮으면 세균이 살 수 없어.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부패가 안 돼. 그런 얘기를 내가 이해하거든요. pH 농도. 형님은? pH 농도가 낮으면은 아니 썼어. pH라는 말을 썼어요. 낮으면은 pH가 낮아. 산이 많이 많이 올라가기 올라가죠. 때문에 네, 더 부패가 심한 거지. 부부가 심해요. 그러니까 아니 형님 아까 전에 앞에 말 가지고 헷갈리고 나도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 맞고 안 맞고 개념보다 더 보세요. 일단 이거 이 차를 쓸 때 이 차를 이제 주관식 놓을 수 있잖아요. pH라는 용어를 꼭 썼어요. 다른 쓰지 말고 pH가 낮으면 산이 증가한다. 고로 미생물이 번식이 된다. 그리고 고로 부패로 식다. 이런 말을 쓰시라는 거예요. 하나로 가십시오. 뭐 교수들 말 장난에 막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면 나 진짜 헷갈리고 있더라고. 교수는 이거 내한테 건너준 자료에서 그냥 그때 외운 거야 지금. 그래요? 그 자료 잘못이지. 사업. 아니, 저 다시 정리해 볼게요. 헷갈려. 하여튼, 그러니까, 일단, 저도 정주니까, 일단, 그러니까, 아까보다도, 이런 식으로 보면, pH라는 개념을 썼으면, pH가 낮아지면은, 얘하고 같은 말이, 산이 높아진다. 산이 높아지면 결국은 부패가 심해진다. 이런, 부패가 심해지기 위해서는, 미생물 발육, 새구리 발육이 활성화된다. 고로 부패한다. 이런 식으로. 얘만 반대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다. 그래, 형도 그러면 저같이 한번 헤맨 거예요, 지금. 천천히. 천천히. 맞을 건데, 이거. 이 말이 맞죠, 일단? 일단, 형, 천천히. 지금 바꿔도 돼? 아니, 그 논리가. 모르겠어요. 저도, 일단, 잠깐 좀, 일단 이렇게 하고요. 저도 지금. 그러면, 형, 보이소. VBM하고
TMA하고 pH는 우리 1차 문제로는요, 상어라든지 홍어 또는 가오리에는 적용 못하기 때문에 다른 K값이라든지 다른 측정 방법을 써라 이 말 아닙니까? 쓰는 이유가 아까 말대로 홍어와 상어 같은 거는 죽자마자 요소작용으로 해가지고 암모니아가 발생한답니다. 암모니아가 발생하니까 바로 부패치로 가버리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려 했는데 벌써 부패가 돼 있는데 뭐 어떻게 승용하려고 하냐요. 그래서 다른 측정 방법으로 써라. 그래서 쓰고 있는 거는 VBM, TMA, pH 값은 상어 홍어는 못한다. 저서 K값이 낮다는 것은 신선하다. 그렇죠. K값이 낮다. K값은 왜냐하면 ATP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식으로 보더라고요. 하여튼 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신선도 측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자료가 더 없어. 이거보다 더 자료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엔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형님. 4호경지까지 왔어요. 4호경지까지 왔고, 그 다음에 해당 4호경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풀립니다. 자, 풀리다 보니까 얘는 4호경직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급속 동결, 완만 동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4호경직에 대해서. 그리고 나 해경을 풀 때 드립이란 말을 쓰죠. 해동이란 말을 쓰지만, 드립이 쓸 때는 해동이란 말을 써야 됩니다. 이 말을 써야 되고, 급속 동결, 완만 동결과 또 4호경직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적세거와 백세거가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면은, 백세거가 4호경직이 빠르다. 빠르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 소화가 빠르고 부패가 빠르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경골로와 연골로는 그 조건이 필요 있겠죠. 네? 경골로와 연골로의 조건 필요 없겠죠. 그건 아직 교수들이 연구를 안 한 것 같던데. 그것도 가능하네. 그거는 조건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지. 어. 경골로가 경골로, 연골로. 그거까지는 그렇죠.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까지 오고요. 넘어올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어쩌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소화에 이제 왔습니다. 자기 소화. 파트 왔습니다. 얘만 넘으면 부피로 가니까 얘를 억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소화를 억제 방안이 있더라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에 이제 억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게 있고 활용해가지고 바로로 갈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억제하는 방법이 소금입니다. 소금. 그러고 나서 소금이니까 수산물 특징에 소금하고 물, 수분을 다운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수분 다운시키니까 방법이니까 소금이니까 염장법이 들어갈 거고 염장품, 방법은 염장법. 그 다음에 나서 소금 해가지고 좀 뿌려갖고 하는 공기, 훈제품이 있을 거고. 이 훈제 안에 맞나? 훈제품, 훈제법.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말리는 건제품이 있죠. 건제품, 건제법이 있을 거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럼 결국은 소금에 대한 문제가 대두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수분이니까 수분 활성도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도 이렇게 뺀다고요. 그러면 이때는 소금이나 수분이나 수분 활성도가 가게 돼서는 자기 소화의 개념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수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 소화라는 것은 스스로 호수에 작용해가지고 고분자를 저분자로 날리는데, 단백질이 변하는 것은 부패로 가는 거고, 이 고분자를 변하면서 그 탄수화물에 대한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식으로 가더라. 그러고 나서 X 성분도 부패로 이용하더라. 뭐 이런 얘기로 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장품, 훈제품, 건제품, 또 하나 뭐 없나? 또 있는 거 같는데. 형님 옛날에 같다 지금 말하고 틀린 게 있으면요, 형님. 지금 옛날 말하고 틀린 말 있으면 그게 틀렸을 거예요. 돌아버린 거예요, 돌아버려. 썩지 말라고 저쪽 얼음 냉장 그거 해도 되잖아요. 예? 냉장. 예, 냉장도 되죠. 아니, 여기서는 약간 냉장이나 냉동은 이게 사후경직에서 개입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신선도 같은 거는 신선도에 대한 유지니까 냉장이나 냉동 이런 거는 여기에 개입하더라고요. 위치가 여기에 개입하고 냉장, 냉동 보관하는 어떤 그런 개념은 사후경직을 막아주려고 노력하는 방법이 같고,
이 자기소화에 대해서는 소금이나 수분 개념으로도 개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치가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얘도 보면은 저 연제분 탄력이 겸비된 것은 망상구조 건우는 마오신 액킨 고기법 제조는 신선한 물로 백제거 적체거 가면서 더 적절하다 그렇다 치고 수시적으로 미호긴 제가 나하네 얘들 pH가 높아지면서 pH 높아져 세고 작네요. 탄력도 가지고 나오네. pH가 0.6에서 가장 탄력이다. 뭐 맞는데? 네, 그럼 다 믿겠죠. 단리 같다. 지금 말한 거 틀리면 틀렸을 거예요. 미안해. 아, 야, 제가 그 하니까. 지금 받아야 되겠네. 근데 지금이 맞다고 생각하면 옛날 말한 게 틀리겠죠. 아,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저 사후경직에 개입되는 것은 이 사후경직을 가능하면 막아주자는 겁니다. 해당작용을 가능하면, 해당작용과 사후경직이 있는데 이걸 체발로 개입하는 것이 신선도 유지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 척증도 하고 신선도를 하기 위해서 그 온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러고 나서 우리 빙장법, 냉각해수법 같은 걸 쓰면서 하고 냉장 0에서 10도, 냉동 마이너스 18도에 동결을 시켜버리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급속 동결이라는 말을 쓰겠죠. 동결 같은 거. 이런 말을 이쪽에 쓰고요. 해당 작용과 사후경직에 대한 위치에 쓰고 그 다음 회계가 순간적으로 풀린다니까 자기 소화의 개념에서는 아까 말대로 소금이나 수분의 개념으로 물론 여기도 수분은 다 들어가 있죠. 수분은 당연히 들어가죠. 그렇지만 수분의 활성화라든지 그 수분 활성도로 AW라든지 등온, 등석 곡선 같은 건 이쪽에서 개념에서 교수들은 위치를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연장 보면은 마른간법, 물간법, 뭐 계란물간법, 그 다음 특수물간법이 있고요. 훈제 보면은 포르말데이드를 해가지고 연기로 하는데 어떻게 있고요. 오는법, 내운법 등등 있습니다. 건제품은 작은법이고 배근법이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죠. 물론 1차는 이 내부적인 거 한계를 이제 봐야겠지만 2차는 물간법의 장점이 놓았고요. 작년에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패입니다. 부패는 암모니아 안 믿는 것 같은 변해가지고 부패치가 생기면서 TMA 같은 게 생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패치가 놓은다는 것은 TMA가 아까 전에도 이거 놓았잖아요. 신도 측정인데 갑자기 이거 놓은 거예요. 작년에도 이제 장이 나왔죠. 왜서 아까 이제 신도 측정인데 TMA 측정한다. 근데 홍어 같은 것은 홍어나 상어 같은 거 죽자 말자 요소해가지고 암모니아 티가 부패치 던지니까 측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저도 이거 보고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것보다도 아까 16페이지에 이거 있잖아요. 신선도가 저하되면은 미생물이 활성화돼가지고 H-이온을 활용해서 산이 생성된다. 산이 생성됨으로 해가지고 자기 호소작용, 화학작용 일으켜가지고 자기 소화가 일어난다. 그걸 다 하는 게 산이 많아지면은 pH는 작아진다. 뭐 농도란 말을 정하는데 이거는 농도가 낮아지면 산상태 된다 이랬거든. pH를 쓰면서 농도가 낮는 것은 산이 증가되어 있는 거다. 산이 증가되어 있는 것은 미생물 활력이 발발발 잘 뛰고 있다. 어떤 다이더라. 발발한다니까 자체 호수가 잘 움직이면서 자기 소화가 진행이 빠르다. 결국은 진행이 빠르다 보니까 부패로 바로 가더라.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단백질 같은 것이 변질되면서 분해되면서 항이나 S라든지 암모니아가 일어나고 특히 TMA, O 같은 게 O가 날아가면서 부패치가 생기더라. 부패치 생기는 것은 공기에 노출돼야 사람이 맡을 수 있답니다. 이게 지금 핵심 같습니다. 내용은. 네? 내용을 좀 수정해야 되겠네. 지금 pH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세균이 발육이 억제된다. 아닙니다.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산성이 많아지고 세균이 발생합니다. 이어서 정리하고 왜? 아니 형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좀 더 고민할게요. 근데 지금 이 논리는 어디 다닌 친구가 지금 정리한 겁니다. 대구 해주고 다 같이 운영해가 적었기 때문에 아니 그 친구도 틀릴 수 있죠 형님. 좀 더 고민. 그런데 일반 수험서는 완전히 지금 틀린 것 같고 그 60선 보니까 네. 그때 적어준 걸로 그대로 했다노. 그걸 내가 다시 보고 내가. 네, 아니면 80선에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게 잘못되면 고쳐야죠.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개. 528은 pH까지 해가지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단 마치겠습니다.